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다저스가 토미 에드먼을 데려왔습니다. 다저스, 화이삭스, 카디널스 간의 삼각거래에서 다저스는 카디널스로부터 에드먼, 화이삭스로부터 마이클 코팩을 얻었고, 카디널스는 화이삭스로부터 에릭 패디와 토미 팸, 화이삭스는 다저스로부터 미겔 바르가스를 포함한 3명을 받았습니다. 재작년에 베이더를 주고 몽고메리를 데려와 재미를 크게 봤던 카디널스는 이번에도 에드먼으로 선발 투수를 보강했습니다. 2년 1,5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패디는 화이삭스에서 잘했고 내년에도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카디널스 외야에는 우타자가 없다 보니 좌안에 강한 토미 팸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팸은 6년 만에 카디널스로 돌아왔습니다. 화이삭스는 서비스 타임 5.5 시즌이 남은 바르가스를 얻었고 다저스에서 데려온 내야수 둘은 13위와 14위 유망주가 됐습니다. 다저스는 에드먼의 유틸리티 능력에 주목했습니다. 팔로알토 출신으로 스탠퍼드를 나온 에드먼은 2021년 2루수로 골드글러브를 따냈고 2022년은 2루수와 유틸리티, 작년에도 유틸리티에서 최종 3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WBC에서 이루스로 김하성과 호흡을 맞췄던 에드먼은 이루스와 유격수, 중견수, 우익수, 좌익수 5개 포지션에서 플러스 수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86.2%의 도루 성공률은 100번 이상 시도한 선수 중 어틀리와 벨트란에 이어 역대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체구는 크지 않지만 장타력도 준수합니다. 스탠퍼드에서 수학과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을 정도로 수재이기 때문에 미래의 단장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문제는 2022년 승리 기여도가 6.2에 달했던 에드먼이 지난해 부진한 시즌을 보냈고 지난해 10월에 받은 오른손목 수술에서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했지만 넉 달이나 회복이 지연됐다는 겁니다. 에드먼은 7월 초부터 리헵을 시작했지만 오른 발목 부상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리헵을 재개한 에드먼은 8월 초에 돌아올 전망이지만 현재 폼이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에드먼이 부상 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테일러와 키케를 대체할 유틸리티맨을 얻는 것이고 내년에 유격수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에드먼은 내년 시즌 후 FA가 됩니다. 다저스는 템파베이에서 아메드 로사리오도 데려왔습니다. 지난해 로사리오는 신더가드와 교환돼 다저스로와 초반에 잠깐 잘해준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폼이 좋은 로사리오는 좌안을 상대로는 더 좋습니다. 다저스는 베츠와 로하스에 이어 테일러까지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저스는 로사리오를 위해 야브로를 DFA했습니다. 게럿 크로쉐, 루이스 로버트와 함께 화이삭스의 핵심 상품이었던 코팩은 크리스 세일 트레이드를 통해 보스턴에서 화이삭스로 건너왔고 파이프라인 10위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재구 불안으로 인해 선발로 성공하지 못했고 올해 마무리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좋지 못했습니다. 코팩은 재작년부터 내주고 있는 9이닝당 볼넷 5.3개가 같은 기간 150이닝 이상을 던진 261명 중 가장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균 99마일 강속구를 가지고 있어 제구만 잡힌다면 강력한 피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저스의 투수 파트는 내년 시즌 후 FA가 되는 코팩의 개조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보스턴은 제임스 팩스턴에 이어 요한 라미레스까지 다저스가 DFA한 둘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지난해 보스턴과 2년 계약을 맺었지만 옵트아웃으로 나와 토론토와 계약했던 저스틴 터너는 시애틀로 트레이드됐습니다. 터너는 지난해 활약이 좋았지만 39세 시즌인 올해는 부진했습니다. 타선과 불펜이 고민인 시애틀은 지금까지 아로사레나와 터너, 이미 가르시아를 보강했습니다. 하지만 시애틀은 볼 판정 하나가 치명적으로 작용한 길버트가 2.2이닝 7실점으로 무너져 보스턴에게 크게 패했습니다. 요시다는 홈런과 2루타 포함 5타수 3안타 4타점,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부상 복귀 후 부진했던 요시다는 최근 24경기 OPS가 0.916입니다. 판매왕 토론토는 이미 가르시아, 네이트 피어슨, 데니 젠슨에 이어 기쿠치도 팔았습니다. 기쿠치를 데려간 팀은 휴스턴으로
휴스턴은 데뷔하기 전 팀 5위 유망주였던 조이 로퍼피드와 9위 제이크 블로스, 13위 윌 와그너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윌 와그너는 빌리 와그너의 아들입니다. 기쿠치는 시즌 후 FA가 되는 렌탈 선수입니다. 휴스턴은 이로써 좌완 발데스와 기쿠치, 우완 블랑코와 브라운의 벌랜더와 가르시아를 기다릴 전망입니다. 벌랜더는 8월 중에 토미존에서 회복 중인 가르시아도 빠르면 8월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쿠치는 토론토에서 제구가 좋아지고 구속도 더 증가했지만 최근 8경기에서 4패, 7.75에 그쳤습니다. 토론토 피트 워커 투스코치는 기쿠치가 트레이드 대상이 된 것에 심리적으로 흔들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기쿠치를 데려온 날 헤이더는 팀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스리런을 마이클 테일러에게 맞았습니다. 휴스턴은 그에 앞서 프레슬리의 팔에 블론이 있었습니다. 디그롬 대접을 받고 있는 스킨스는 오늘도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해 6이닝 6K 1자책 노디시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스킨스는 ERA, 윕, 피안타율, 9이닝당 탈삼진 등 모든 것이 훌륭합니다. 기스번트를 댄 배지와는 1루에서 태그를 피하려다 왼 무릎에 부상을 입고 교체됐습니다. 피츠버그는 콜로라도에서 좌완 불펜 제일런 빅스를 데려왔고 보스턴은 피츠버그에서 선발인 퀸 프리스터를 데려갔습니다. 보스턴은 전임 하임 블룸 단장이 2020년 드래프트에서 깜짝 1라운드 지명을 했던 팀 6위 유망주 닉 요크를 줬습니다. 선발 투수가 부족한 미러키는 신시내티에 조이 위머와 제이콥 주니스를 주고 프랭키 몬타스를 받았습니다. 몬타스는 나쁘지 않은 활약을 하다 최근 3경기에서 2패 9.00에 그쳤습니다. 미러키가 8대3으로 승리한 경기에서 오스나는 31호를 날려 오타니와 하나 차이가 됐습니다. 클리브랜드는 레인 토마스를 데려와 타선을 보강했습니다. FA까지 1.5시즌이 남은 토마스는 첫 44경기에서 OPS 0.678에 그쳤지만 이후 33경기는 0.817이었습니다. 우타자인 토마스는 쾅과 라미레스 사이에서 2번을 맡을 전망입니다. 7월에 잠잠했던 라미레스는 2홈런 3타점으로 디트로이트전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메이저리그 1위를 질주하다 스탠튼이 빠진 기간 29위에 그쳤던 양키스는 스탠튼이 돌아온 날 윌러와 필리스를 무너뜨렸습니다. 양키스는 윌러에게 뽑아낸 3방을 포함해 시즌 최다인 6개 홈런을 날렸습니다. 저지는 38호와 39호를 쏘아올리고 99타점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13경기 7홈런 16타점으로 다시 폭주 모드인 저지는 팀의 첫 108경기에서 기록한 39홈런 99타점 OPS 1.142가 2022년에 43홈런 93타점 OPS 1.057과 견주어도 손색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지는 2022년 마지막 53경기에서 OPS 1.220을 기록했습니다. 볼피와 라이스도 홈런을 날린 가운데 멀티 홈런을 한 다른 한 명은 치즘이었습니다. A로드의 등번호였던 13번을 단 치즘은 말린스에서 403경기를 뛰는 동안 멀티 홈런이 3번이었지만 양키스에서는 두 번째 경기만에 첫 멀티 홈런을 만들었습니다. 팀의 요청에 따라 마이너에서도 본 적이 없는 3루수로 나서 놀라운 수비를 보여준 치즘은 두 번째 홈런을 때려낸 후 저지에게서 빌려서 친 방망이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플레어티를 노리고 있는 양키스는 플레어티 영입에 성공하면 코르테스를 트레이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키스는 보스턴, 볼티모어, 캔자시티와 함께 마이애미의 좌완 마무리 테너 스캇을 노리고 있습니다. 토론토에게 3연패를 당한 후 셀러가 될지 주목되고 있는 텍사스는 세인트루이스를 꺾었습니다. 가을이 검증된 유일한 투수이기 때문에 텍사스가 내놓기만 하면 엄청난 인기를 끌 이볼디는 6이닝 3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역시 인기가 많을 예이치도 19세이브 노블론을 이어갔습니다. 게레로는 더블헤더에서 1차전 5타수 3안타 2타점, 2차전 5타수 4안타 3타점으로 하루 7안타 5장타 5타점을 기록했습니다. 게레로는 최근 12경기에서 8홈런 15타점,
OPS 1.740의 미친 활약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